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일리아 라트넨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지 않는 방법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제 고객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바꿔서 다시는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독성 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익히고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7단어 이상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 채널이 유튜브에서 더 잘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에 빠지지 않고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르시시스트와 커플이 되는 사람들은 오직 공동 의존적인 사람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들은 아직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연결된 심리적 택주를 끊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키웠던 중요한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즉, 공동의존은 아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발달상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나에게 자꾸 끌려오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일까?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어린 시절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러분이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경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경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경계를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즉 다른 사람들이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그 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들의 목록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여러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즉,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레드 플래그 목록입니다. 즉, 이 블랙리스트는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려는 남성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해당됩니다. 즉,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님과의 경계를 잘 설정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와 멈춰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다면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16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었고 아예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지, 혹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목은 누군가 곁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파트너나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금기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람의 행동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독성적인 작은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물론 자신의 행동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 나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의 세부사항, 자신의 반응, 감정, 그리고 욕구의 세부사항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인격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감정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직감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세부 사항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고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달 만에 이미 함께 살고 있고 첫 데이트에서 이미 성관계를 가졌으며 호르몬이 치솟고 호르몬이 폭발할 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맑은 정신으로 자신과 파트너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두르지 마세요.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너무 빠르게 발전시키지 마세요. 병적인 관계의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관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이 옳은지 의심한다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됩니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다 착각한 거야. 네가 모든 걸 잘못 이해한 거야. 네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자는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정말 옳은 걸까? 기억하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어떤 긴장감을 느꼈던 그 순간 혹은 어떤 고통을 느꼈다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 신뢰를 가지세요. 제 추천의 9번째 항목입니다. 절대 피해자 입장을 취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려고 노력하세요. 즉, 여러분을 피해자 위치로 몰아넣으려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맞서세요.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와 멈춰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니어와 멈춰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결코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네라고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추천사항은 처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파트너를 이상화하는데 푹 빠져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점이 경계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공동의 환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공동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혹은 그녀, 즉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미래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그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결국 무엇을 사줄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마음을 놓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부모의 이미지를 투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제안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미끼를 물고 이 공동의 환상에 들어가 나르시시스트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는 쌍둥이 부족이야. 오직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세상에서 나만이 너에게 딱 맞는 파트너야. 제발 연애 초반에 이런 말들을 모두 믿지 마세요. 이건 어둠이에요. 나르시시스트의 어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공동의 환상이고 의존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유튜브에서 제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7단어 이상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짧은 댓글은 유감스럽게도 유튜브에서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꼭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